네, 안녕하세요. 오늘 썸네일 밑에 보이는 사람은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더리움 초창기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한 이제 자기 회사도 갖고 있는 조셉 루빈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각으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트위터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이제 조셉 루빈이 글을 올렸더니 아,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이더리움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이게 10월, 11월 달이면 돈을 좀 빼든지 뭘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간 돈만큼 돈이 빨랑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이 조셉 루빈이 뭐라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가격만 보지 말고 이더리움이 하고자 하는 생태계를 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돈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넣어야 된다. 미래를 좀 봐라.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AI 챗봇 이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파이의 수요를 엄청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세상으로 가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뭐 그냥 이런 벤처 캐피탈, 인공지능이 생기면 그냥 없어지는 직업들이 뭐 전화 교환수, 뭐 얼음 배달하는 사람, 버스 안내양, 타자기 수리공, 우체부 아저씨, 사진 필름 개발자, 세탁기 수리공, 신문 배달원, 뭐 비디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뭐 텔레마케터, 데이터 입력원, 회계 및 감사 보조, 운전 관련 직업, 단순 작업자, 뭐 번역가, 은행 창구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AI 챗봇 조금 관심 가시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도 사라진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직업이 판사라는 직업이죠. 사실은 판사라는 직업은 이게 아주 독재 시절에나 있는 거잖아요. 배심원 제도였잖아요, 다. 배심원 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법원 앞에 가면은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성경책에서도 재판관은 장님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판사 같은 직업이 사실은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뭐 벌 주고 이런 정하는 게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직업은 쉽게 없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개발자 같은 것들, 그 뭐 음악 콘텐츠, 뭐 미술 콘텐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창의적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다 띠따 보고 있다라는 거죠.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파이코인은 본 거죠. 파이코인은 이게 본 거죠. 그래서 파이에서 이 앱 스튜디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홍보가 나가는 건데 이거를 조셉 루빈이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뭐 지금 벤처 캐피탈 지금 뭐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지만 지금 여전히 이더리움은 벤처 캐피탈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비텔린 부탈릭 같은 개발자
기술쟁이죠. 기술쟁이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더리움하고 청태어팡 같은 인문학자가 만들어가는 생태계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경제학적 영역에 있던 암호화폐가 사회학적 영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사회학, 문화학, 인류학, 역사학, 인간 심리학에는 청태어팡이 당연히 비탈린 부텔릭보다 낫겠죠. 그런데 조셉 루빈이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돈 더 박아 넣어야 될 때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머니 엑스파일을 보게 되면 뭐 디자인도 그렇고 번역도 이제 좀 AI가 하고 어떤 창의적 전문가 역할들을 다 했다라는 거. 이런 거는 회사에도 있고 나름 자기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프로그래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AI 수리공으로 전락하거나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냉정하게 딱 읽어내고 요번에 파이에서 이 파이 앱 스튜디오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창의적 중산층이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창의적 중산층이 붕괴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단순 노동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게 나온다. 당연히 한국의 K 컨텐츠도 지금 영향을 받는다. 컨텐츠 제작, 컨텐츠 창작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작곡가 그러니까 음대 중에 작곡가가 있잖아요. 작곡가가 예전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갔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몸으로 하는 악기를 다루는 거는 그나마 좀 난데 작곡가는 정말 인기가 없죠. 그래서 뭐 웹툰 산업은 아이디어 구상, 채색, 배경, 지금 파이도 색상 앱 할 때 이제 색상, 채상, 이 배경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수정하는데 0.5 파이 내고 뭐 그런 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여러 명이서 일주일간 하던 거를 지금 AI 전문가 한 명이 하루에 수백 개씩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의 효율성의 희생자는 슈퍼 개발자나 아주 스타 작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파이프라인 중간층이 다 무너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진들 2025년도 개발자 평균 임금을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나 봐요. 한 10%씩 이렇게 오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도 해외에서 많이 했지만 지금도 해외에서 많이 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직장 평가 사이트 그래스도어에 보면 초급 개발자 한 이런 사람들 한 400만 월 400만 원이고요. 베트남 사람이 한 130만 원, 인도 사람이 한 15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나 봐요. 근데 초급 개발자 400만 원까지 안 주는데 이거 초급 개발자들은 이미 이렇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초급 개발자한테 맡길 바에는 챗 GPT하고 무료 AI 챗봇 갖고 그냥 혼자 해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초급도 초급 나름의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중국 개발자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이 한 700만 원, 베트남이 한 180만 원, 인도가 한 200만 원. 인도가 베트남보다 사람이 많아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받나 봐요. 그리고 원래 인도가 IT 강국이기도 하죠. 영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고급은 중급하고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한 800만 원, 한국이 한 800만 원?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800만 원이 아니라 고급이라고 해서 뭐 1000만 원을 주건 2000만 원을 주건 만들어내는 게 뻔하니까. 아주 슈퍼 개발자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뭐 베트남이 한 300만 원, 인도가 한 360만 원. 그러니까 왜 방송국의 PD도 유명 PD들이 있잖아요. 작가도 유명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데 이 중에 고급이건 초급이건 중급이건 80%는 아웃되는 거죠. 그냥 한 뭐 지금도 아웃되고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아웃되죠. 증권회사에서 나름 제일 학벌도 좋고 숫자 개념도 좋은 애들이 이제 리서치 센터에 다 있었었죠. 얘네들 뭐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개발자들이 IT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하이 퀄리티 직업이었지만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하이 퀄리티는 인공지능의 하이 퀄리티를 못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조도 만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쫓겨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참 기업들 특히 미군 부대 같은 데는 정말 뭐 형식적으로 면접만 보기 보지 전부 자기 애들 갖다 꽂아놓고 그렇더라고요. 미군 부대 다니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웃더라고요. 사실 자기네들 너무하대.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같이 망하는 길이지. 그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개발자들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한국의 삼성, 롯데, 네이버 탭스, 뭐 신한 DS 등 한국 기업이 이제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 물론 이제 기업이 가게 될 경우에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낮은 수준의 개발자보다는 이제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인공지능 수선공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초급, 중급 레벨의 개발자 수준은 파이 스튜디오에서 앞으로 점점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AI 챗봇이 진화를 막 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이 창의성이 없어지는 것을 이게 대기업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야말로 탈중앙화 분산을 해갖고 파이의 각 개인들한테 이거를 민주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를 10월 1일 날 싱가포르에서 얘기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AI 챗봇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프로그래머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조셉 루빈 같이 이더리움 바들이 이더리움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면 파이처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있어요. 파이 도메인 있어요. 거기 근데 실명화가 안 돼 있어요. 검증해 줄 기업도 KYB처럼 확실하지도 않아요. 또 파이처럼 이렇게 충성적인 팔로워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지금 이더리움한테 실망하지 말고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조셉 루빈이 얘기한 거죠. 아마 투자할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나름대로의 그 거기도 공장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했죠. 그런데 경제학적인 관점이었죠. 돈 장사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확 뿌리는 민주화 작업은 파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가졌던 힘을 실제 대기업들이 개발자들, 초급, 중급, 고급 개발자들 돈 줘가면서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완전히 승자 독식의 초이익 창출과 권력 집중의 도구로 봤는데, 이게 파이의 니콜라스 부부는 전혀 다른 비전. 이제는 그런 독점적인 힘이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 절대 권력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한 200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 수명이 다했다.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탈중앙화, 디파이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분명히 돈만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권력도 분산이 되고 창의력도 분산이 되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가 모든 것이 분산되는 과정으로 사회는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초점을 향해서 전부 다 몰려들었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건 뭐를 하건, 근데 초점을 만드는 큰 힘으로 가는 거죠.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사회학적 변혁 과정인데, 조셉 루빈이 이더리움에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 돈 더 꽂으시오 라고 벤처 캐피탈 회사한테 권한 거죠. 이더리움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파이코인은 딱 네 가지로 한 거죠. 앱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파이코인은 앱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 생태계처럼 공장을 만드는 공장을 공식적으로 일반인들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이더리움은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오픈 리그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요건 이더리움도 하고 있는 거죠. 공장을 만드는 공장.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킹하고 생태계 인터페이스. 생태계 인터페이스는 일단 메인넷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앱을 만들면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누고 이런 거를 이더리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들끼리 그들 리그에서 하고 있었는데 파이는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꼭 채굴자가 아니더라도 파이코인 생태계의 거래소에 사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커톤이죠. 이게 지금 몇만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2만 3천 명까지는 공표가 됐으니까 2만 3천 개 앱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AI 챗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챗봇은 뭐라고 그랬죠? 채팅하고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화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싶은 거를 대화해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과의 대화, 뭐 내면과의 대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앱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겠고, 지금은 제한된 파이오니어들 갖고만 하지만 이제 메인넷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뭐 다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 젊은 친구들이 엄청 몰려들겠죠. 수백만 개가 몰려들겠죠. 수백만 개가 몰려들겠죠. 그러면 그만큼 파이 수요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거를 이더리움이 지금 하려 그러니 벤처 캐피탈 니네들은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돈을 더 꽂아라. 이렇게 조셉 루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파이는 이거를 자체 생태계 내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꼭 전문가 아니래도 된다. 자연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그거를 컨설팅도 해준다. 엄청나게 많이 오겠죠. 그래서 요거고,
파이 도메인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랑 같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랑 같고 이레 네임 서비스랑 같은데 여기에다가 실명이죠. 다 실명으로. 다 실명으로 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셉 루빈이 얘기한 거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황금성이죠. 이더리움은 이게 되는데 온체인 수합 파트너들이 이제 우리 뭐 덱스 거래소라든지 AMM이라든지 이런 외부 세계와 들어와서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뭐 파이 채굴 한 2,000개 했다 그래서 좀 사라 그랬더니 그거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 친구는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인데 사면 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에서 하고 있는 온체인 수합 파트너 파이 도메인, 스테이킹, 그다음에 앱 스튜디오는 조셉 루빈이 그렇게 이더리움한테 하고 있는 거 이더리움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해 나가려고 하니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이제 자기 의견을 낸 거죠. 인공지능이 다 앞으로 이거를 지금 파이는 10월 1일 날 정식으로 공표를 딱 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물론 파이도 뒤에 돈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돈 되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 파이에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든지 파트너로 들어오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파이 코인에 대한 수요 수십억 개, 수백억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심슨 씨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2028년 3,000불 올라갈 땐 그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래서 AI 챗봇 하세요. AI 챗봇 하세요. 파이 스튜디오 하세요. 자연어로 만드세요. 이런 게 계속 있는. 예, 감사합니다.